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곳은 센트럴 시티 안에 마트와 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4-5개의 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브랜드부터 명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레스토랑, 극장, 정말 큰 그런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 살았을 때, 물론 마리나 딜레이에 살 때도 자주 온 곳이지만 그곳이 아니고요. 다른 쪽의 지역에 살았을 적에도 상당히 많이 이곳에 와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던 곳입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정말 되게 많이 반갑네요. 여러 이곳에 지금 굉장히 비싼 슈퍼마켓이 있어서 그 슈퍼마켓에 지금 현지 상황을 좀 보고요.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물건을 사고, 그리고 경기는 어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그리고 기사 내용들을 읽고 분석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자 박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비관론자고요.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낙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채 고위험 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 자그마치 69조 시한폭탄. 69조가 아니고 더 많지요. 신문이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6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추가 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부실 위험이 더 커질 것이다. 밑에 내용은 맞게 썼네요. 69조가 아니고 수백조에 이르는 고위험 가구 금융부채가 뻥 하고 언제 터질지 순번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 낮은 금리를 노려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에 나섰던 시민들은 금리 인상 소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 직장인이 이야기한 거, 이자만 한 7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자까지 감당하려면 심적인 부담은 금액으로 환산 안 되죠. 현재까지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번 주 금리를 또 올리죠. 금융부채를 가진 38만여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고요. 집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 69조 4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자, 한국은행 총재 뭐라고 했나요?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집을 살 때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런 가정이 변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금리 안 올린다며요? 네? 현재 기준금리 한국은 2.5, 0.25, 0.25 두 번 남았죠. 그렇다면은 올 연말 3%를 예상했는데 이제 말을 슬슬 바꾸더니 드디어 0.5 빅 스텝 가지고 되겠소? 이창용 씨 실수하고 있는 거야. 자,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력과 추가 금리 상승으로 고위험 가구의 부채 69조 원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시한폭탄 69조 더 된다고 보고요. 감당 못 되면 이제 부동산 다 동지겠죠. 네, 언제쯤 될지는 네가 아니 내가 아니. 예측은 불허하고요. 윤곽이 나오겠죠.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씨가 말한 대로 경험하지 못한 2030? 그래서 3% 이자율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공부를 가르쳐 줘야지. 물론 문재인 때 엄청난 집들을 사가지고 계속 부동산은 1억짜리가 5억, 10억, 20억 계속 오르는 줄만 알고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박미TV에서 2019년부터
자그마치 지금까지 3년이 되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얘기했는데 전부 들어가가지고 뭐 별 유튜브를 다 들으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작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걔들한테 원망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창용 씨 말 바꾸기를 시작하더니 이제 0.25%로 물가 환율 못 잡으니까 한국은행이 12일 수요일이 되겠군요. 운이 좋은 줄 아세요. 금요일 날 완전히 다우존스와 S&P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 날 한국이 노는 날이었기 때문에 운 좋게도 넘어갔습니다. 화요일 날 주식시장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12일이 두 번째 금리를 올리는 한국을 볼 수 있는데요. 계속 말 바꾸기를 했으니 제가 볼 때 0.5 빅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0.25를 밟게 되면 이제 한 번 남는데 미국은 11월 0.75 자이언트 스텝이 확 실시되고 있고요. 12월은 정확하게 0.75까지는 안 되고요. 0.5를 밟는다면은 기준금리 4.5, 2022년 기준금리 4.5, 한국은 0.25, 0.25 두 번 남은 걸 밟으면 3%. 미국하고 1.5% 차이를 나게 한다고요?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쪽박차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0.5 말 바꾸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쪽팔리겠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세요. 예?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본인의 자신과 자존심을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추경호와 함께 9월 물가 기대보다 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 그러나 불가피 말은 또 요즘 자존심 하여튼 죽이라니까. 자, 연내 한미 금리차 최대 1.50%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이 총재도 0.25% 인상 조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11월엔 베이비 스텝 전망 우세. 그러면 이번 달에는 0.5, 다음 달에는 0.25, 그리고 끝. 그리고 우리나라는 3.25로 끝을 내겠다. 당신 어쩌려고 그래. 실수하는 거야. 나중에 부채 위기가 터져서 하긴 부채 위기가 터질까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뻥 하고 하나는 터져야 다른 것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왜 이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만 할 줄 알고 시험이나 잘 붙이지. 경제관념이라는 게 그 좋은 집에서 좋은 밥 먹으면서 공부나 하고 유학이나 가고 이러니까 현장이 돌아가는 걸 몰라요. 현장이 돌아가는 걸 몰라. 안타깝게 짝이 없네요. 뭐 하나 붕 터지면 역사에 당신은 정말 나라를 망친 작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발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생각하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좋은 백화점이라든지 음악 소리가 되게 크네요. 빈부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금요일 1시 30분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이곳 말고 바로 3층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기간 동안에도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이곳에 입장을 못했었고요. 그 오랜 기간 공사를 끝내고 저희에게 모습을 보인 것이 좀 됐는데 저는 오늘 공사가 끝난 후에 처음으로 오는 곳입니다. 예술적인 여러 각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센트럴 파크 안의 백화점 또 새롭게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센트럴 시티 맞게
공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요. 뭐 음식을 먹거나 여러 쇼핑에 돈을 안 쓰더라도 잘 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각도의 그림적인 그런 것들이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올린 자들 중에 한 축을 잃은 나라와 작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그리고 중국인들 7년간 한국 아파트를 18,000여 채를 집중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들이라 대출도 많이 받았겠죠.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나는 미국에서 집 살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부 캐시로 삽니다. 왜? 여기 뭐 돈 안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이 미국이기도 하고요. 철두철미한 서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인컴이 정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그냥 집만 있으면 그냥 대출을 마구잡이로 줬던 것이죠. 7년 8개월간 3만 채를 집중 매수를 했고요. 중국인의 비중은 자그마치 62%로 최다. 참네. 자국 은행서 돈 빌려가지고 규제를 피해 어마어마한 집들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2020년 집값이 급등을 했을 당시에 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중국인들이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조사가 됐죠. 문 정권에서는 중국인들 하면은 완전히 싸고 돌았던, 아시지 않습니까?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서울 수도권 등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시세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을 받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자 규제 무풍지대인 외국인 아파트 매입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한국 부동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2015년 올해 8월까지 올 7년 8개월 외국인들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9,792, 거의 3만 채가 가깝게 2020년 외국인들은 전년 대비 43.5 급증한 5,640채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8,465건, 62.0%. 2015년 전국에 걸쳐 2,979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 2017년 3,188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8년 이후 거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급격히 늘어서 싸게 부동산을 2018년만 해도 부동산이 쌌죠. 싸게 사고 그 다음에 한 10억 20억씩 냉겨서 이제 팔고 나갔던 그런 중국인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미 한국에서 노른자가 어떻고 흰자는 버려야 되고 하는 것을 아는 투기꾼들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2019년 3,930건으로 또 늘어났고요. 2020년 5,640건, 전년 대비 1,710건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참네, 어이가 없네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며 외국인들은 그러나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기사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그런데 2022년 8월까지도 매수가 2,423건 정도에 그쳤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33.8%가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를 밝힌 역량, 그리고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거래 통계를 국가 승인 통계로 공표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투기를 확 조성을 했다가 줄어들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냉기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애들은 이제 부동산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응? 그 반면에 중국이 큰일 났습니다. 금리 인하
빚내서 집 사라. 이제는 금리 인하, 집 내서 집 사라. 타키투스 함정에 빠진 중국이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무슨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버블로 이미 시작이 됐고요. 헝다 때문에 여러분 큰일이 벌어져 있는데 겨우겨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중국의 부동산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기로에 선 중국. 시진핑 연임을 위한 집값 잡기 대출 규제가 개발업체 연쇄 부도 촉발. 30년 우상향 집값 입건. 선분양제가 폰지 사기극으로 전락. 금융 부실화, 토지 매각으로 재정 충당. 지방 정부 공동구매 등 부양책 남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50%를 측정하는 이런 중국 쪽 편드는 애들이 많은데 70%가 부동산으로 먹고 살고 부동산으로 양면성을 보면서 키웠는데 이것이 끝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3연임, 세 번째 연임하는 시진핑. 아우 지겨워 진짜. 한 번도 힘든 과정에 이게 이 인간이 아무리 이게 하기가 공산당이지. 아 진짜.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악의 근원이라고 떠들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금리 인하, 거꾸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지금 다들 금리를 인상하면서 해외에 돈들이 빠져나갈까봐 겁을 내고 있는데 시진핑이는 거꾸로 금리 인하 내려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빚내서 집 사라.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끝났다. 네, 중국을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이 되면서 다음에 11월 대폭탄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시아에서 집중 보고 있는 것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 아시아의 다음. 왜? 아니 중국하고 하나였다며. 지금도 아직도 저렇게 삼성, SK 저 재벌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아유 참네. 그래서 미국도 계속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도 11월 후반부터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내려가고요. 뭔가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이 대혼란은 마무리되는 데까지 간다. 쌓였던 모든 것이 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떡해요. 흑석동에 문정동 6억씩 떨어지고요. 전역서, 서울의 전역서 신저가 거래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이러다가 분양가도 못 받겠어요. 떨어지는 집값에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요건 아주 강남에 집을 사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반가우시겠어요. 30억 강남 아파트가 반가. 물론 경매. 지금 같은 때는 원래 강남 아파트 살려면 경매 공부하시면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저절로 알려줄까?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발로 뛰세요. 나왔습니다. 30억 강남 아파트가 반값 15억 떨어져서 지금 경매 인사이트에 나와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드렸으니 공부하시고 들어가 보시고요. 이제는 집이 안 팔리니까 기다리겠다. 그래서 전세로 집을 놓겠다. 그래서 전세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 갚고 이자, 우리나라 변동 금리 이자잖아요. 그래서 갚겠다. 그럼 깨세요. 그래서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줄고 있다. 실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허다못해 그렇게 인기 있었던 없어서 못 팔던 꼬마 빌딩 매물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격이 뚝뚝뚝뚝뚝. 왜? 50억 투자했는데 3%도 안 나오는 그런 건물을 왜 삽니까? 지금 은행에다 갖다 제1금융권에 넣어놔도
4%의 금리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빌딩 사지 마세요. 네, 뚝뚝이 아니고 폭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만 좀 하세요. 호들갑 떨지 마시고 원래 제자리로 가고 있을 뿐이다. 원래 제자리로 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기꾼들 바닥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사라. 이놈들 말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얘네들 말은 장사꾼들, 떡방들이 거의 80%죠. 예, 말 듣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네? 이런 거, 부동산, 뭐, 경제 쪽, 주식 쪽 전문가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집중해서 여기저기 좀 보시고요. 공부하시면서. 예, 사기꾼들, 바닥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사라. 그래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면 책임질 거냐? 아무도 책임을 당신들의 돈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 알고 계시고요. 너무 35억이었다 12억까지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들어가자. 15억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경매라 아마도 그게 입찰이 이제 시작되면은 경쟁자가 붙겠죠. 우린 피를 또 써내야 되고 알아서들 하십시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꼬마 빌딩, 없어서 못 팔던 꼬마 빌딩, 매물 나와도 조용, 가격은 뚝뚝뚝, 이런 기사를 읽어드렸고, 저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제자리로 오고 있을 뿐이다 라는 박미TV의 타이틀은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센트럴시티 바로 이곳은 LA에서 가장 부촌이고요. 콘도가 자그마치 수천만 불, 말하자면 300억에서 1000억까지 가는 그런 콘도도 있습니다. 오피스를 비롯해 이곳이야말로 정말 뉴욕 맨하탄의 피프스 애버뉴 39가부터 50가에 있는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곳이 지금 장장 제가 보는 걸로만 2년을 공사를 하고요.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바꿨고요. 어마어마한 모습을 저도 보면서 물건을 팔고 먹기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닌 휴식 공간을 정말 잘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에 비해 베버리 힐스 센터 백화점이 지금 문제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일사정연하지 않고요. 가게들도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죠. 그 이유는 또 따로 있겠지만 비교가 되는 그런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휴식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우두커니 혼자 와서 앉아서 휴식을 취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 곳곳을 좀 보시면서요. 한번 LA 오시게 되면 한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그리고 기사 그리고 제가 이곳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